또는 아르바이트를 하자. 뭐 저희 반 애들한테 물으면 아마 뭐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겠어요. 뭐 이런 거라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정 금액을 제시하는데 저희 조에서 지금 쓰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는 한 조당 한 2만 원 정도, 1인당 한 5천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너무 많이 애들을 너무 많은 돈을 벌게 하면 이제 노동력 착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인데 노동법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프로젝트를 하는데 걸리면 안 되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애들이 일정 금액을 모으게 하죠. 아니면 집에서 정말 인형 눈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불을 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교사들 머리에서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애들에게 약간 떠넘기기로 했습니다. 애들이 직접 해서 실천 가능성 있는 걸 해서 2만 원 정도를 모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하면서 애들이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벌기가 정말 어렵구나. 난 정말 쉽게 돈을 썼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는 단계가 바로 4월, 5월달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모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써야 됩니다. 자, 쓰는 걸 뭘 했냐면 저희는 밥상 차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 모은 돈으로 장을 보는데, 직접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는 팀별로 대형 마트 팀과 시장팀을 나누어서 양쪽에서 이제 물건을 사오게 하는데, 사는 거는 6개로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그때는 각각 선생님들마다 또는 철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희는 밥하고 미역국하고 달걀말이하고 시금치나물하고 생선구이를 생각했거든요. 일반적인 밥상이다. 그래서 6개를 제시해서 이걸 각각 사전 조사를 시킵니다. 가격이 대형마트에서 얼마고 시장에서 얼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사온 것을 각자 팀별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가격도 비교해보고 원산지도 비교해보고 거리도 비교해보고 양도, 품질, 그 다음에 통영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를 팀별로 분석을 해서 막판에 소비 계획을 세운 다음 직접 얘들을 사옵니다. 사오는 거. 대형마트 팀은 대형마트에서, 시장팀은 시장팀에서 사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장보기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시장에서 사는 게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지. 이런 결론을 유출하는 건 아니고, 마트에서 사는 게 더 나은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보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디에서 사는 게 더 현명한 것인가를 애들에게 이제 토론 배틀을 붙이는 것이죠. 이제 배틀이라는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는 시장에서 시금치를 샀는데 양이 이렇고 품질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더 낫다. 시장에서 샀더니 할머니가 직접 텃밭에서 키운 거기 때문에 2,000원이 모두 할머니한테 갔다. 그러면 통영의 수익이 어떻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대형마트에서 샀는데 시금치가 뭐 경상북도 어디에서 온 거다. 따라서 거리 얼마, 봉화나 뭐 이런 데서 시금치 유명한 데 있거든요, 경북에도. 근데서 오기 때문에 통영에 돌아가는 돈은 100원 남짓이다. 이런 어떤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래서 시금치를 시장에서 사는 게 낫다. 하지만 다른 거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을 막 시키고. 마지막에 결과물을 받는데, 결과물을 받는 게 뭐냐면 용돈 기입자가 4월부터 6월까지 계속 쓰게 할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 소비의 변화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3월달은 너무 막 썼다. 4월달은 좀 낮고 5월달은 좀 낮고. 즉 현명한 소비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용돈 기입장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인데, 계획서 보고서가 2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의 계획서, 하나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소망문 및 앞으로의 소비 계획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에서 이미, 저희 팀은 프로젝트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돈만큼 똑똑하게 쓰고 기왕이면 잘 쓰자라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소감문에 이미 저희가 상상하는 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추측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유적일 수 있죠, 애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뭘 했냐면,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건 애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을 어디 가다 놓고 이제 율로 이렇게 약간 좀 유도하는 듯한 그런 좀 분위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날 애들이 직접 장을 봐서 다 갖고 오거든요. 교실에서 드디어 즐겁게 밥상 파티를. 실제로 교실에서 학교나 이렇게 밥을 진짜 해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는 안 되실 거예요. 저희 학교도 안 됩니다. 저희 학교는 가사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고 교실에서 번호 틀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집에 직접 가져가서 해먹든 아니면 교실에서 해먹든 직접 밥을 해먹으면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을 그렇게 했거든요. 이걸 실제로 저희는 나름 학교에서 좀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1부, 2부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1부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2부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을 보면 첫 번째 팀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가져
가져야 되는 어떤 원칙이라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팀에서는 아이들이 가져야 될 원칙뿐만 아니라 선생님, 교사가 가져야 될 원칙을 또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눈유배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저에게 용돈기 입장을 쓰라고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가 용돈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한 달 용돈이 한 3,000원, 2,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적은 건 아니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뭐 용돈으로 과자 사 먹고 이런 걸 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용돈 기록장을 쓰지 않으면 용돈 안 주셨어요. 한 달에.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과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설마 정말 아빠가 용돈을 안 줄까라고 생각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언니랑 저랑 이렇게 딱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주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또 지금도 약간 덜렁대지만 그때 더 덜렁댔기 때문에 용돈기장은 한 중간부터 안 쓰고 그냥 아빠한테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래도 달라고. 근데 아빠 정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정말 용돈 없이 엄마도 아빠하고 이렇게 결합하셔서 절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군것질을 하나도 못한 한 달을 보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용돈기입장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돈기입장이 좋은 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이 아까 전에 밥을 해먹는 게 학교에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제로 실행할 때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좀 가능하도록 학교 교실에서도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또 그것들을 이제 또 발전시켜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팀에서 코멘트나 의견 있으시면 질문이나 네. 똑똑한 소비와 착한 밥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똑똑한 소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똑똑한 소비고 돈을 적게 들이는 것이 똑똑한 소비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공정무역을 우리가 배워왔으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것이 그 지역의 어떤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구입한 그것이 똑똑한 소비인가 이런 어떤 어느 것이 우리의 지금 경쟁관념으로는 아주 이게 돈이 적게 드는 그 시장 장보기가 그 만원의 행복처럼 이렇게 그렇게 똑똑한 소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똑똑한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 지역 경제와 어떤 그 푸드 말리지가 적은 거 이런 것들이 똑똑한 소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 언급을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ESP를 배우지 않았다면 돈이 적게 드는 것이 똑똑한 소비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배운 상태에서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게 흘러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첫째 모둠에서 공정여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여행에 있어서 어떤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공정여행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소비 분야에서도 그게 언급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답변을 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싼 버스를 타는 것이 똑똑한 소비가 아니라 그 생산자에게 많이 배분되도록 하는 소비, 그다음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소비 그런 것들이 정말 똑똑한 소비라는 개념을 여기 저희 이론 그 수업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아버지도 노력하게 사지를 못해서 항상 용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용돈을 관리해서 그걸 쓸까라는 부분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이 벌거나 관리를 해가지고 내가 그게 제한 없이 내가 좀 쓸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보통 다 대부분의 경제교육들이 효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쓰자는 쪽에 의미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가 가진 것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제약이 가고 스트레스가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2번씩인 건데 그 중에 그 어떤 책 중에서는 외국에서 불마블 게임을 많이 한다거든요. 거기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불을 창출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하는가 뭐 쉽게 말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일을 해야 되고
그 몸이 아프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부가 존재하지 않지만 효과적으로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월세를 줍니다. 자기가 잠을 자든 놀든 항상 자기에게 수익을 주는 이런 학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돈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를 좀 시켜주는 것이 가난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 아까 선생님 막상팀에서 그게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힘들게 벌어준데 어차피 정해진 건데 한쪽 팀은 마트를 가고 한쪽 팀은 시장을 갔잖아요. 어차피 마트에 가면 어차피 그 공정무역에 좀 약간 어긋나는 걸 벌써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누가 시장에서 최고로 좋은 뭐 그걸 똑같은 가격에 잘 사왔는가 이런 걸 비교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부를 창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가난의 대문이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또 어떻게 아이들이 또 느끼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또 프로젝트의 다른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점점 더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멋진 팀이 벌써 멋지게 PPT까지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멋진 팀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저희 조 발표하기 전에 그 두 번째 경제 분야 발표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아주 짧게 경제 분야 제 나름 그 전공 분야하고 비슷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한번 저도 모르게 프로젝트 수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작년 동아리가 법 동아리였는데요. 학생들이 법을 배우다 보니까 그 노동자 문제 관련, 노동자 인권이라든지 최저임금 관련된 문제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과연 통영책에서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조사해봐라 이렇게 저는 좀 던져주고 학생들이 진행해나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조언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바로 생각하기 좀 힘들어서 통영이라는 도시가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대학교라고 할 만한 게 조금 많지가 않아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고등학생 인력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고 제대로 된 노동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의문을 가지게 됐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뭐가 있을까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사회문화와 법과사회를 둘 다 배웠는데 사회문화에서는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걸 제가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걸 직접 만든 설문지입니다. 그러면 저희 소개를 하고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스스로 되찾고 올바른 청소년의 노동 인식과 노동 실태 개선을 위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해서 몇 가지 문항을 또 실제로 제1고등학교, 통여고, 통고, 그리고 본교, 저희 충혈여고의 대상으로 약 240여 명 정도의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실제로. 해서 이 설문지를 다 돌려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 하게 계기는 뭔지, 얼마를 지금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날 하는지, 얼마만큼 시간을 하는지, 급여 지급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다 모아보고 모아본 거를 또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은 이게 분석하는 게 이건 정식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고등학생쯤 돼서 그런지 잘 만들어왔더라고요. 인식조사본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꽤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한 곳은 어딘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휴일 또는 추가 근무 시 임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등등 관련해서 현재 실태 인식을 보고요. 실제로 경험 있다든지 해본 사람이 70여 명 넘었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서. 아르바이트 계기는 용돈 마련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학생들이 용돈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알게 된 경우는 지혜 소개가 제일 많았고요.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이 설문 대상자들과 고등학교 실제 자기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그 법률적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만약 피해 사례가 있다면 관련 노동청에 연락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퍼뜨리는데 동아리 학생들의 목적이 있었고 그 퍼뜨리기 직전까지 했습니다. 퍼뜨리기 직전까지 가서 그 퍼뜨리려고 하는 시점에 그 3학년 때 원서를 쓰는 시점이 맞물려가지고 거기서 딱 멈춰지게 됐습니다. 만약 조금 더 진행됐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데 만약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은데 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혹시 뭐 아까 경제 부분 듣다 보니까 이것도 프로젝트 수업으로 써먹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는 저희 편에서는 수산과학과 관련돼서 했는데 저는 정말 그쪽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아는 것만 먼저 소개해봤습니다. 마치는 시간에 혹시나 지장이 있었다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이제 조별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보셨겠지만 저희는 팀 이름도 만들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팀 이름은 멋진 팀입니다. 저희는 멋진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멋진 팀에는 멋진 누님 4분과 그리고 4분의 도움을 받아서 앞에 서게 된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교실 적용 ESD 프로젝트 수업에 쓸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 틀을 보면 그대로 진행해 나가실 수 있게끔 친절한 틀을 만드는 데 좀 중점을 뒀습니다. 통영을 보면요, 제가 이걸 이제 만 6년이 됐는데 딱 바다가 떠오릅니다. 근데 막상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가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대학 가서 1학년 때 MT를 가는데 야 MT 어디 갈래? 바다로 가자. 이게 제일 듣기 싫답니다. 살아오면서 계속 바다를 봤는데 MT마저 바다로 가야 되냐? 우리 산으로 가고 싶다. 바다 아닌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가까이 있는 바다를 학생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조에서는 그런 바다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그냥 바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바다를 제대로 즐기고 알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곳에 목적을 뒀습니다. 저희는 좀 심플하게 프로젝트 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조류를 이용한 바다 환경 보존 및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보존도 필요하고 발전도 필요한 두 가지를 좀 함께 엮어봤습니다. 프로그램 개원의 일시는 약 10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3월 개학해서부터 12월까지. 장소는 주된 장소는 수산과학관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팀별로 장소도 정해집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은 수산과학관 계시는 분, 아니면 실명 노란대 쪽에 있지만 이분하고 기관 관리하시는 공원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획 의도 및 목적은 통영바다 주변의 해조류를 1년여간,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1년여간 관찰하고 그에 관련된 체험을 해봄으로써 바다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그리고 해조류가 미래 대체 에너지 연구 및 바이오식품 개발에 유용한 자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생들, 어릴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사이 정도면 적합할 거라고 보고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팀당 지도교사 한 분씩은 계셔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구성원으로 일단 5명 이름을 썼고요. 그리고 4명이서 학생 4명 한 팀이고 총 3팀이 되는데 거기에 벌써 1명씩 붙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을 이렇게 저희는 월별로 만들어 봤습니다. 3월달은 다들 아시겠지만 바쁩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설명이 가볍게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그 예비 프로젝트를 2주간, 두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그게 4월 초까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바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4월 말 되면은 첫 번째 한번 해봤던 예비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땠는지 스스로 학생들 결과 발표하고 그리고 문제점 반성을 해봅니다. 거기서 얻어진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팀 구성, 아까 얘기했던 세 팀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자 자기 주제를 정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반복되는 활동이 있습니다. 체질 활동, 표본 만들기, 보고서 작성은 매월 똑같은 활동 하나는 고정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 반복된 과정 밑에 또 한 가지를 더
엮어서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약간씩 변화를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기 좀 그래서 이렇게 월별 추진 과정을 잡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12월에는 최종 산출물을 보고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만드는데 이 최종 산출물은 교수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는 우리가 미리 제안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예시만 들어주고 학생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기본 원칙 5가지 저희가 정한 것은 이렇습니다. 앞에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월 2회, 2주, 4주, 토요일 10시에 수학학과에서 모이는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을 물어볼 걸 2가지 이상은 준비해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 자체에 자신이 스스로 녹아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팀 구성은 3팀이고요. 팀 구성 방법은 해안 특성별 해조류 분포 상황에 따른 구성이고요. 그래서 한 팀은 모래에 대한 부분을, 또 한 팀은 바위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또 한 팀은 갯벌에 대한 부분을 해서 아예 시험을 다 했으면 비진도와 수륙터 그리고 동안 갯벌 세 군데를 해서 여기서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구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은 이걸 좀 계속 자료를 모아야 되니까 찍고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사진 카메라하고 채집 도구들을 준비해와야 진행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임 이후에 항상 매번 모임 이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해봄으로써 그때 모임에 대한 결과를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칙 5가지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비 프로젝트에서는 4가지 정도를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해변 조사 활동 시의 안전 수칙, 그리고 두 번째 해조류 채취 보존 방법, 세 번째 보고서 작성법, 네 번째 도감 및 사전 이용법에 대해서 익히는 과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 팀별로 이 주제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연구를 하고 마지막에 각자 자기 팀에서 연구한 거를 다른 팀에게 알려주는 방식인 겁니다. 자기가 배우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준비한 하나의 틀이었습니다. 마지막은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지게 PPT까지 만드시고 또 3월부터 12월까지 그런 일정들은 쭉 나열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이 프로젝트 요 PPT를 배포해서 여기 좀 틀에 맞춰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주제별로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한 여러 가지 종류를 하셔서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팀별로 구성을 하면 우리가 또 주제가 되고 그 주제를 아이들이 예를 들어 안전수칙을 익히기도 그냥 어떤 선생님 강사분이 오셔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게 되면 정말 해안가에서 안전에 대해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고 그러면 해안가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게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파워포인트에 갑자기 주눅이 드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 주에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문화와 관련해서 ES를 연결시킨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저희 제목은 소통 프로젝트라고 해서 적어봤습니다. 좀 작은데요. 저희가 뒤에 PPT 보면서 이제 한글 파일을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저희 이제 이거 수능하기 전에 5, 6학년으로 했지만 6학년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지금 6학년 담당이긴 하지만 국어 과목, 사회 과목, 음악 과목은 다 연결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를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시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여기 다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각 나라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알아보는 과정이 사회 과목의 한 단어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국어 교과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질문지를 만들고 면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교과랑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6학년 지금 현재 6학년과 좀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총 14차시로 짜놨는데요. 지금 이제 시설과 연결해서 하는 부분은 통영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계획을 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다문화를 중심으로 두지만 사회, 윤리,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둘러싼 곳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주차에서는 이제 보시면 통영에 지금 네 나라가 가장 많은 이제 결혼 이주자로 있는데 첫 번째가 저기 있는 베트남이고요. 그 다음 중국, 그 다음에 필리핀, 캄보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네 모든 정도로 반에서 나눠서 첫 번째 이제 예비 프로젝트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아직 프로젝트 단계를 잘 모르니까 이 나라들에 대해서 우선 다가가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라를 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네 나라를 이야기해서 이 네 나라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나라를 정한 다음에 첫 번째 1주차에서는 모든 원을 구성하고 나라 안에서 각자 이제 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볼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모든 원끼리 나누는 거죠. 너는 뭐에 대해서 조사해라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각자 조사해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영상을 만들기가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재영 교수님이랑 했을 때 박물관 만들기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연결시켜서 영상을 만들기 한번 보시면요. 조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그대로 뽑은 나왔어요. 이재영 교수님이 준 부분에 있어서 영상안의 이름은 어떻게 붙이고 왜 이런 이름을 붙였으며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존 어떻게 할 건지 거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건지 이렇게 이제 구성해보는 걸로 했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조사해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합칠 수 있는 부분을 합치고 해서 존을 정하는 과정과 영상의 위치와 건축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은 우리는 그날 같이 이제 공간 매치도를 그리는 걸 했는데 이거는 제 의견이지만 뒤에 이제 다문화 센터에서 강사분이 나오셔서 한 다음에 그 이야기 듣고 또 약간 생각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공간 매치도는 활동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단계로는 1주차에는 이제 모두 구성하고 2, 3주차에 영상을 꾸미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4, 5주차에 발표하는 것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만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네 나라와 관련해서 4주라는 기간 동안에 다문화 그 센터에 어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서도 교육을 무료로 다문화 센터에서 나가신다고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뭐 이것들이 미리 계획이 잡힌다면 학교 예산에서 좀 작더라도 그렇게 이제 4주 정도로 잡아두면 그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의상이라든지 가지고 나와서 설명해주는 그런 단계를 한 다음에 저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색깔에 대한 편견 이게 저희가 본 프로젝트인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물론
이 과정은 저희가 한 4개 정도 짜봤어요.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색깔에 대한 편견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가 학생들의 인식 조사. 아까 선생님이 보여주신 질문지도 있지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6학년을 한다면 같은 학년 반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려서 다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더 넓게 한다면 다른 학교까지 하면 되지만 그러면 좀 약간 조사하는 게 너무 또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인식 조사하는 그런 질문지를 만드는 걸 한 2주 정도 질문지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랑 그렇게 인식 조사하는 질문지를 만드는 모듈이 한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듈은 인간의 두어의 구분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냐면 저희가 한국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로 예쁘게 생긴 사람이 와서 말 걸면 뭐 친절하고 좀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좀 무서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외국인 경우는 더 심하다는 거죠. 좀 시커멓게 생긴 사람, 흔히 애들도 중국 사람 이야기하면 냄새는 안 내나요? 이렇게 하고 뭐 일본 사람이나 더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 인식이 다르잖아요.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저는 몰래카메라 시나리오도 좀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게 찍었을 때, 뭐 길을 묻는다거나 무엇을 했을 때, 아예 사람들의 반응, 친절도라든지,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 시나리오를 짜고 직접 아이들이 촬영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레벨은 실질적으로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것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조사할지, 질문지를 만드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별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좀 덜해졌을 수도 있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 차별받고 그런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 차별하듯이 뭐 어글리 코리안 이렇게 하듯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뭐 인터넷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찾아서 조사하는 부분을 좀 하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로 보면은 10주 차에 이제 이거 인식과 관련된 계획 세우고 12주, 12주, 2주 동안 이제 조사를 하는 걸 실질적으로 질문지를 만들고 그 질문지를 직접 한 다음에 그거를 결과 파악하고 그런 공개를 하고 13주, 2주 동안을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원칙은 5가지 보시면 첫 번째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이걸로 있고요. 두 번째는 꼼꼼하게 꾸준히 기록하자. 세 번째는 또 묻고 또 묻는 자세를 가지자. 또 자세를 가지자라고 있고요. 네 번째는 무조건적인 비판을 금지하고 서로 같은 활동을 할 때도 배려하자라고 했고, 다섯 번째는 가깝고 지역적인 것부터 시작하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최종 산출 같은 경우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고 토론 보고서나 UCC 동영상,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몰래카메라 찍은 거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음악 시간이랑도 연결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이걸 이제 다 한 다음에 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사를 하고 뭐 실질적으로 분장을 하고 찍을 수도 있겠고 해서 그 개사한 내용을 가지고 다문화 관련해서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구는 하나라는 이런 생각에서 그 영상을 하나 넣어볼까요? 저희 이제 다문화와 관련해서 나올 거라고 해주시죠. 이제 학생들이 좀 인식 변화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계 기간이나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어제 그 다문화센터 가서 하시는 말씀이 초등학생도 충분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단기간은 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와 함께 다문화 센터에 1년 동안 봉사활동을 애들이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물론 다문화 센터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몸으로서 그 사람들 상황을 보고 실질적으로 해보는 과정에서 몸으로서 깨닫고 또 지식으로도 깨닫는 그런 과정이 좀 연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1등하면 뭐 주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그런 말이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다 네 팀 모두 너무 잘하셨고 너무 이제 수고하셨는데요. 다문화 팀에서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세계적으로 하는 것까지 벌써 나오는 것 같아서 진짜 실제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선생님들 중에서 적어도 한 학급에서는 이런 시도들을 그러니까 내 팀에서 나온 모든 프로젝트들이 한 학급에서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었는데 다른 팀 같은 경우에 모두 다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였다면 우리 세 번째 팀이었던 멋진 팀에서는 그냥 아이들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동아리식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집해서 하는 식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끼리 모이셔서 그런 어떤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고 또 그런 사례들을 만들면 사례가 있으면 학교에 적용하기도 더 쉬우실 것 같아서요. 만약에 올해 우리 반에서 도저히 못하겠지만 내가 혼자 못하겠지만 다른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 만난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서로 연락을 끊어놓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끝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질문을 좀 하고 선생님들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들이 계획을 하셨는데요. 이 프로젝트 수업들, 4개 팀에서 말한 이 프로젝트 수업들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 그 경쟁팀에서 약간의 의구심을 품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선생님들이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학교에서 적용할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학교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다르실 거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밥을 만들 수 없는 상황들 또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학교 사정에 맞는, 현장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성해내는가가 또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아이들을 불러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지만 또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끈질기게 길게 소통하는 것들은 하기 어려우시니까요.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분만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수료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네. 맛있네. 저거 맛있네. 좀 맛있죠? 진짜 근성이 걸려니까 배워줘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실로 직전에 씁들게 조금 푸는 의미로 제가 가족 식사권을 드리기 위해서 멋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면서 딱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다 때가 있다. 꼭 강조하고 또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때미리. 아, 나이 같습니다. 선생님이요. 정말 때가 있구나. 제가 안에서 정말 거기 법자주의는 자기 계산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때가 있으니까 강조해야 모임을 많이 하지 말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아까 제 느낌에 정말 때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도 그 때에 잘 맞추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접하는 프로젝트 개발하는 이게 참여하기 쉽지도 않은데 다 좋은 기회를 잘 저질러지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는가요? 네. 제가 느낀 소감은 정말 그런 연습 못지않게 제가 아까 지금 기대님께도 그랬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안 주는 거 같는데도 정말 다 굉장히 해가시면서 너무 멋지게 결석 안 하시고 진짜 취업도 안 하시고 너무 놀라웠다. 제가 생각해서는 제가 꼭 전하고 싶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은영위원장께서 지금 위원장께서 아까 발표 전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수요 직전에 좋은 말씀 좀 듣고 수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식사권 말했는데 12일날 저희 사무실에서 떡국과 호박전을 합니다. 가족 적어 나오시면 되고 이거 쌤들 다 오시면 됩니다. 초대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동안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ESD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젝트 개발 전술을 기획하게 된 과정에서부터 대단히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구성이 좀 알차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네. 선생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보다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선정이 되셔서 이 연수에 참가하게 된 그 과정을 보고 저는 뒤에서 앉아 있으면서 아까 내 파트에서 발표하는 프로젝트 내용을 보고
정말 제 지금 가슴이 좀 약간 뛰고 웅웅거립니다. 올해 우리 통영 RC는 중요한 그 행사를 갖게 됩니다. 9월달에 있을 세계대회 유치 문제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이 연수는 정말 우리 통영 RC를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연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 도움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수증을 이사님께서 수여했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수증을 수여하시는 어떤 의미 속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올해 2012년도에 통영 RC 특히 학교 교육분과위원회를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다짐의 뜻을 이 이수증에 좀 보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감사드리면서 이수증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 이수증 증서번호 제2012-45 연수지명번호 경남 진남초 11-197 소속 진남초등학교 성면 서희영 주민등록번호 제가 잘 안 보인다면 잘 보이게 해서 정식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660-5-669 연수종별 경상남도 교육연수원장 지정 특수분야 직무연수 ESD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수 연수시간 30시간 연수성적 우수 100점 연수기간 2012년 1월 2일부터 12년 1월 6일까지 30시간 효력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연수성적 및 연수이수 학점 인정 위와 같이 경상남도 교육연수원장 지정 특수분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 1월 6일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경남교육연수원 2011-52호 재단법인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박은영 대신 제가 읽었습니다. 김신헌 선생님. 통영고등학교 김신헌. 이한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모미자 선생님. 교육연수이수증 모미자 증서번호하고 연수지명번호 주민등록번호만 다르고 내용은 같습니다. 박경혜 선생님, 중요한 수요한 시간이 좀 밀려있거든요. 진남초등학교 박경혜 선생님. 증서번호, 연수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만 다르고 내용은 같습니다. 문혜연 선생님, 사냥초등학교 한민분교 문혜연 선생님, 내용은 같습니다. 문헌경 선생님, 조정아 선생님,
외영초등학교 조정아 선생님. 이런 내용은 같습니다. 예, 원평초등학교 박선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남초등학교 김민영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렬6호 최태리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렬6호 최향선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렬6호 양우선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남초등학교 김윤 영남초등학교 이영란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남초등학교 강소영 선생님. 진남초등학교 김홍수 선생님. 충무초등학교 오한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려초등학교 김선규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인여자중학교 이혜선 선생님. 충무고등학교 이윤희 선생님. 예, 김윤희 선생님. 통영예고 강훈선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수료 좀 받으시고 어떠세요? 올라오는 취하에 좋으셨습니다. 예, 함께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계속 나눔을 했으면 더 좋겠고 예. 아까 우리 까지 신천서를 이제 부담 갖지 말고 같은 나눔에 참하실 수 있으신 분은 좀 더 고민하실 분 고민하시고 10가지니까 지금 당장 안 해주셔도 지금 바로 해도 결정되시는 분은 지금 내주시면 좋겠고 예. 그리고 거지기 전에 전체 단체 사진 있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단체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착석 밀어서 앞으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술 좀 구겨지면 안 되니까 봉투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빨리 입으신 분들 빨리 앞에 놔주십시오. 너무 내려가다. 예쁜 사람이라서 괜찮을까요? 아, 이거 못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친구는 이쪽에 출력 3학년이 아닌 고등학생이 너무 일찍 왔었고요. 이 소리는 있지만 느끼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하나, 둘. 화이팅 한번 해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그리고 저희가 하면 공식 그 사진 용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RCE 합니다. 네. 어떻게 하지만 하나, 둘, 셋. RCE. 네. 아예 끝난 거예요?